(2025년 1월 7일) 이정훈입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1월 7일 오동훈 공수처장이 서울 서부지법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요구했고, 서부지법은 영장을 또 발부했습니다. 제2차전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가 오동훈 처장을 닦아세운 게 큰 역할을 했죠.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란 말이 있죠. 미국 인디언들이 그전엔 자기네끼리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미국이 들어가서, 영국인들이 들어가서 개척을 해나갈 때 인디언들과 충돌을 합니다. 그때 미군하고 인디언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타협이 안 되면 인디언들이 활을 딱 꺾어버리죠, 화살을. 무슨 얘기냐? 협상 결렬이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가 있는 이곳에 총 화력을 퍼버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화살이 부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치열한 저항권과 인민 독재가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보수 세력이 이겨야만, 이 내전에서 이겨야만 통일을 위한 과업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하는 7일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불러놓고 질의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공수처하고 헌재만 딱 불러서 한 거는 의도적인 거죠. 헌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라. 공수처는 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라. 이런 거겠죠. 여기서 서영교 의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1차 체포영장 마지막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용산관저로 갔었는데 그걸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일 그들이 또다시 집결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실권 여당 의원들이 싸움을 붙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이라 그랬어요.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 누가? 국힘당 의원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또 걱정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을 사형시킬 것.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뒤집은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부러지는 화살을 얘기했는데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노무현식으로 말하면 막가자는 거고요. 인디언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협상을 한다고 왔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 총공격을 하라.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측했던 거죠.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다시 나왔으니까 유효기간은 이 방송하는 시점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언제까지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를 시도하는데 경찰은 근데 이 오동훈 씨가요 계속 닦여왔잖아요. 오늘도 닦였고 민주당한테 지난번 1차 체포를 실패하니까 경찰하고 국수벌이 넘기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경찰이 우리는 안 한다. 검찰이 영장을 밟았으면 검찰이 하는 거고 경찰이 받았으면 경찰이 하는 거지. 니들이 하다 먹다 남은 밥은 우리는 안 먹는다. 이건 기관 간의 자존심이죠. 지금 오동훈 씨는요 굉장히 건방져요. 정부 기관 간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거는 수사를 할 때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봉건 시대 때 발상이에요. 이게 좀 사또 노름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은데 오동훈도 그런 유의 자야. 쥐들이 능력이 딸려. 왜냐면 인원도 적고 수사 경험도 없잖아요. 오동훈은 판사만 해봤지 뭘 해봤어. 도저히 안 되니까 경찰 니들이 해. 국수본이 해 그러는데 거기는 할 의무가 없고 그거가 자기네가 발부받지 않은 영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이제 도안은 줬지. 경찰 같은 경우에는 101, 202 경비단 경호처장이 작전 지휘하는 그 사람들은 나서지 마라 이렇게 도와줬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관들을 보내서 공수처가 하도록 도와는 줬죠. 그러나 그들을 보고 직접 하라는 건 이거는 오만불성하게 그지없는 자입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전에 2차 체포영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정청래는 대통령 윤석열을 법원이 사형할 것이다라는 말을 던지면서 계속 분위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이런 정청래의 아바타가 되고 있는 게 오동훈이죠. 이런 세력들이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간부를 지내고 청와대에 있던 한 친구는 이 보수 세력들을 극우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럼 그렇게 내란이 중요하면은 윤석열을 내란 문제로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지. 왜 뺀다 그래? 그 내란인지 여부를 다퉈봐야죠. 지금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헌법 66조에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으면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계엄을 선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너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윤 대통령이 담화를 얘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그 담화에는 없고요. 더 좋은 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면 됩니다. 제1호회 1항으로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지금 605 헌법이죠. 605 헌법은요,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의 헌법에도 국회 해산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헌법에는 그때는 의원 내각제니까 의회 해산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을 때 의회 해산권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공화국 전두환 헌법 때도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만든 현재 헌법에는 국회를 해산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66조에서 분명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를 해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윤 대통령은 헌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지 국회를 해산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걸 놓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걸 가지고 국회를 해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맞아요. 법상으로 따져. 근데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것 갖다가 과연 국회를 해산한다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리는 걸 막지 않았고 포고문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금한다라고만 했지.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계엄 해제를 바로 했어요. 이 계엄은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77조 1항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주어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국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거대로 했어요. 지금요, 판사, 검사들, 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또 언론사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판검사 잡아들이고 언론사 족쳐라.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까 포고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이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판검사 잡아들이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 판검사들이 자기네들을 뭐 잡아들여서 뭐 어쩐다고 했다고 이래서 저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지난번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7.10 이번에 이 계엄 및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강철 부대는 다 나온 것 같아요. 해군, 공군 쪽에 있는 거 빼고는. 우선은 육군의 707 특임단하고 공수부대가 출동했었죠. 국회로. 근데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을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국회는 막아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력을 쓸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사의 HID 요원들이 뭐 성관이 자료를 어떻게 하려고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걸 뭐 확대 해가지고 민주당은 뭐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다 뭐 체포하다 뭐 온갖 썰을 퍼뜨리는데 낭설이죠. HID도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총잡이인 경호처 직원들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했을 때 막아섰죠. 근데 이번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체포를 하러 간다면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야 된다.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경찰 기동대는 육군 특전사나 해군 UDT 이런 데를 제대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들도 굉장한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격은 경호실이 잘하겠지만 거기도 체력이 막강하고.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무력을 행사하라고 지금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출동한 부대들은 무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체포영장을 할 때 만약 경찰이 동원된다면은 경찰 특공대나 뭐 이런 데는 뭘 해라. 헬기까지 동원해서 뭐 하라. 이게 선동 아닌가요? 지금 누가 하는 무력은 되고 누가 하는 무력은 안 된다. 지금 희한한 뭐 일정한 룰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박정준 경호처장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전에 이재명이 체포하려고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했었죠. 일부가. 그래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근데 유창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죠. 체포도 하지 못했었죠, 그때. 네? 근데 일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오동훈이 그냥 한 번에 턱턱 잡으러 가는 거 이거 진짜 오만한 거 아닙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지금 박정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뭐 계속 수사에 응하라고 체포영장인가 뭐 발부하고 있어요. 뭐 이게 판사 출신들은 지금 툭툭 보내면은 뭐 판결 내리면 다 끝이었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경호처가 지금 뭐 공수처의 핫발이야? 지금 민주당 집권 야당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수처도 자기 임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11.6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차주처를 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작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 거의 즉흥적인 본인 머릿속에는 많았겠지만, 막상 사살하는 거는 그날 그 부하들은 연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박흥주라고 6418기인데, 박흥주 씨는 그때 38살에 대령이 되고 굉장히 엘리트로서 진급이 빨랐어요. 18위 중에 제일 선두였습니다. 그 똑똑했기 때문에 대령 진급하자마자 김재규가 데려가서 수행비서관, 지금 치면 뭐라 그러나 비서실장이라 그럴까 그렇게 썼는데 11.6을 하는 날 이걸 얘기하죠. 굉장히 고민하죠. 자기는 지금 육군 총장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군의 꿈이 있을 텐데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도 합니다. 나중에 그가 교도소에 있다가 총살되잖아요, 군교도소. 그때 뭘 썼는가 하면 벽에다가 사, 위, 지, 기, 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여, 위, 지, 기자, 용.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따듬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김재규가
그래도 김재규를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김전주가 굉장히 의리가 있었고 대장감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딱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고 자기를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시해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흥주 대령은 미래가 창창한 대령인데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박선호라고 하는 의정과장도 참여합니다. 박선호 과장은 박선호 의전과장 대령, 이 양반은 해병대 출신이죠. 근데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있다가 그날 이제 김재규로부터 내가 쏘게 되면은 쏴라. 그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때 경호실의 차장이 같은 해병대 출신도 굉장히 둘도 없는 친구예요. 또 그 경호실 차장이 오늘 대통령 거기서 연애하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반갑게 맞았는데 결국은 이 박선호 씨가 그 경호실 요원들을 사살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굉장히 망설였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김재규가 쏘는 총소리 듣고 바로 해버리죠. 그때 자기 친구인 경호실 차장 보고 야 가만히 있어라 같이 살자 그러는데 다른 경호실 요원이 총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냥 두루룩 다 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회장으로 들어가다가 그때 김재규가 박 대통령 쏴다가 총알이 안 되니까 뛰어나오다가 박선호 총을 갖고 다시 쏘는 거죠. 박선호 씨도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죠. 근데 이들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요, 이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에 707이나 공수여단이나 뭐 수방사 이런 데 출동했던 부대들이 뭐 눈물 질질 짜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일수록 대한민국 군대는 약해집니다. 일단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명령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경호처장이 명령을 했을 때 경호실 직원들은 지난번 막을 때 그렇게 움직여줬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서울경찰청 산하의 101, 202 경비단은 빠졌고 수방사의 55 경비단도 빠졌습니다. 거기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러한 경찰과 군을 둔 지역에서는 거꾸로 이번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경호처를 제압해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극우라고 몰면서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모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요 오히려 북한을 열어주는 자들이에요.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아바타하는 자들이 여기를 자꾸 대한민국을 끌고 나온 세력을 극우로 몰고 뭐로 몰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몰린 세력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제대로 못했고 너무 성급하게 했고 준비 없이 했고 위험하게 했죠. 그거는 뭐 미스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내란으로 몰아? 그럼 완전히 북한한테 길 열어주자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도 잘못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포하는 게 맞는데 여긴 그것도 없이 그냥 오동훈이는 그냥 하죠. 그걸 막아 나서 먹고 나 임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게 박정준 경호처장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박선호, 박흥주 라인에 우선 그쪽은 잘못된 거고 이쪽은 옳은 거란 차이가 있지만 그게 바른 자세죠. 이제 오동훈은 윤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버둥거릴 겁니다. 버둥거리는데 그런 것들이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 돼갖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겠죠. 자기 세를 만들어서. 근데 오동훈하고 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갈 수도 있겠지 뭐. 지난번 경찰에서 경찰 협의회, 경찰 노조 만들어가는 세력들도 유모라고 하는 총경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지긴 했죠. 이렇게 같이 가겠지만은 두고 봐야죠. 그냥 국회의원은 못 됐죠. 네. 지금 이제 부러지는 화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저희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항권 차원에서 이 집권 야당의 공세에 총력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힘과 힘이 부닥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룰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룰을 무시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김정은을 잡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조갑재 선생께서 굉장히 격렬하게 비난하다가 이번에는 보내기 번트 정도는 된다.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게 하는 보내기 번트 작전은 된다라고 이제 조금 평가를 했던데 그 이상의 평가가 나와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재명은 당연히 잡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30, 40년 동안 북한이 핵 만드는 동안
김정은을 쳐야 되는데, 핵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지지부지하다 계속 허용했습니다. 허용하다 보니까 북한의 압박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공간이 자꾸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자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야. 우리 억누르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좌파들 공간이 자꾸 빼트공처럼 자꾸 늘어난 거잖아요. 그 자들이 민주당 호남을 아바타로 잡아갖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까지 들어가서. 그게 김대중, 김영삼이 열어준 거고. 그게 민주화인 줄 알고. 근데 이대로 우리가 지금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군에 가보면요. 옛날엔 이 친구들이 담대했어요. 근데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고, 또 오동훈이 같은 사람도 나오고,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이나 경찰청장 대행처럼 자기 고유 원칙대로 하지 않고 정치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막 갖다주는, 자기 정치적 선택에서 갖다주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안 해요. 이거 하면 내가 득인가 손인가 따져보고 하고, 조금만 손에다 그러면 안 해요.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이북하고 싸워서 100전100패합니다. 그래서 이 내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화살은 부러졌습니다. 내가 협상을 하고 빠져나오기 전에 아군이 쏘면 나도 죽죠. 네, 각오하는 겁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이 버텨주리라고 믿고, 윤 대통령도 버텨주리라고 믿고 총력을 다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큰 에로, 부러진 화살. 이게는 이게 적어도 내전 상태에서 중국사도 보게 되고 우리 역사도 우리가 내부 통일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싸워서 이긴 다음에 외세를 치거든. 지금 우리가 외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북입니다. 지금 이북을 어떻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 저 좌파들은. 그리고 그걸 하려는 세력들을 극우로 몰아. 쥐들은 좌빨이면서 민주인 척하죠. 그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김영삼 이후로 계속 북한의 핵을 용인하다 보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 정청래 같은 세력이 나오고 이재명 같은 세력이 나온 게 대한민국의 큰 불안이고,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그들한테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공무원, 경찰, 군인이, 국정원 요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다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이재명을 잡고 정청래를 잡고 나가다가 김정은까지 잡으면 그들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의미 있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살은 부러졌다.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죽더라도 총사격을 해다오. 총포격을 해다오.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될 겁니다. 국민 저항권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